반보 미래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세요. 단지 남보다 반보만 앞서면 성공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앞서가도 실패하고 남들보다 너무 늦어도 실패하는 것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시작해서 실패한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제 사례를 포함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발 앞서가다간 발병난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례도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이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유념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건강을 테마로 한 콩나물 재배기, 콩나물 시루, 저희 카탈로그 통신 판매 실패 사례입니다. 몸에도 좋고 관상용으로도 좋은 제품으로 알고 열심히 만들어 팔려다가 재고만 잔뜩, 그래서 결국은 땡처리로 귀결된 그런 제 사례인데요. 2000년 초에입니다. 어느 분의 소개로 알게 된 콩나물 재배기, 뒤에 보이는 그런 제품을 보고 자체 PB 상품으로 갖고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인 콩나물을 직접 키워서 먹으면 참 좋겠다라는 단순한 생각, 그리고 누구나 물만 부으면 쉽게 키워 먹을 수 있다는 콩나물 재배기를 누구나 쉽게 구입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금형을 갖고 있는 제조사를 찾아가서 PB 상품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해서 약 1000여 개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대금은 바로 송금하고요. 대신 재고는 제조사 창고에 잠시 맡아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신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카탈로그 통신 판매 업체를 모두 찾아가서 입점을 요청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수수료율이 생각보다 좀 높았고요. 또한 입점 시 사진 찍기 작업도 모두 제가 해야 하는 그 비용 모두 제가 부담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점 후에 2달이 지나도록 매출이 너무 저조하니까 퇴출당합니다. 그 카탈로그 통신 판매 업체 MD로 그 회사로부터 다 퇴출당해 갖고 그런 불운을 겪다 보니까 그 많은 재고를 지금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많은 재고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 현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시는 분의 창고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땡처리로 아주 싼 가격으로 처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배가 참 아픕니다. 여기서 한 수 배우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이 사례가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하는데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다리만 뻗은 형상입니다. 판매하려던 통신 판매 MD와 미리 상의도 하고 어느 정도 팔릴 것인지 예측도 함께 해보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제품 생산을 먼저 했다는 점이 상당히 그 실패의 원인이고요. MD와의 그 원활한 사전 조율을 한 다음에 제품 생산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판리 시장에 대한 판매 예측을 정확히 수립한 후에 제품을 제조하든지 혹은 구입해서 대신 팔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그 팩트를 꼭 기억해야만 하고요. 두 번째는요, 무조건 건강 제품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리라고 하는 어린애 같은 순진성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신상품이 소비자에게 수용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그 기간, 그리고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브랜드 인지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기본을 몸소 체험한 사례였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계절 장사의 무서움, 그리고 영업대행입니다. 1997년 하반기, 겨울에 팔기 위해서 아이템을 찾다가 뒤에 보이는 그런 겨울 장갑을 팔기 위해서 장갑만 수출하는 업체 요청으로 내수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전 시장 조사를 마치고 백화점 혹은 할인점 입점 작업,
그리고 런칭 계획을 했던 사례입니다. 제품 판매에 강한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제조회사가 장갑만을 오로지 만든 회사였고요. 국내 문경에도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까지 공장을 갖고 있는 아주 견실한 수출 전문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사장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주 성실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뭐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참고로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제품 판매를 위해서 브랜드도 만들고 판매원도 선발하고 판매 관리 요금도 선발하는 등 나름대로 겨울 한철 장사를 위한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판매 약정서를 맺기로 하고 시작했죠. 그런데 제조사 사장이 갑자기 최초에 약속했던 대로의 상품이 아닌 지금까지 재고를, 자기가 갖고 있는 재고를 먼저 팔아보고 그 다음에 신규 제작할 제품은 다음 해에나 한번 시장에 진입하자고 사전에 약속했던 내용과는 전혀 딴판으로 말을 바꿉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근데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기획안, 그리고 선발하는 인원을 어떻게 다시 자르거나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만약 그때라도 그만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해 겨울은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약속했던 제조사 사장은 우리를 얼마나 매몰차게 대했던지 말입니다. 여러 백화점, 할인점에 입점을 해서 아르바이트 판매사를 투입해서 판매를 했지만 3개월 후 겨울 시즌을 다 끝낸 뒤에 정리정산을 해보니까 직원 월급을 다 주고 마이너스 몇백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제조사 사장 입장에서는 악성 재고도 없애버리고 수익도 발생하니까 그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식이 된 셈이죠. 제 시간과 돈을 모두 제조사를 위해서 무상으로 몸바친 결과가 됩니다. 이 콘텐츠를 보는 분 중에서 앞으로 제조시설을 갖지 못하고 PB 상품으로 제조사의 그 공장을 이용해서 제품을 팔아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보는데요. 반드시 사전에 판매 약정서를 작성하고요. 서로 날인을 한 후에 판매원을 뽑든지 기획서를 만들든지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언제나 갈대와 같기 때문이죠. 더욱이 지금 사례에 더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제조사 사장보다 그의 부인이 사모가 더 발언권이 세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항상 실세가 누구인지 잘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장이 다 실세는 아닙니다. 만약 제조사 사무실에 갔더니 사장, 사모, 부인이 나와 있다면 10중 8구 사장보다 더 실세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 사모의 입김이 더 세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날씨와 관련된 비즈니스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교와 비즈니스는 별개라는 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비즈니스에서 너무 어린애처럼 순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영호의 두 번 앞서가다가 발병난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